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모아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기분 말이죠. 마치 통장 잔고는 늘어가는데 마음속 걱정은 줄어들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요. 오늘은 바로 이 왜 돈을 모아도 불안한가? 진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게 될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고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 마음 편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 사회에는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경제적인 이유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런 증후군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몇 가지 독특한 요인들이 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너무 높은 부의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 수준도 높고 물가도 비싼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정도는 되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의 기준 자체가 너무 높은 건 아닐까요? 이런 높은 기준은 끝없는 비교, 소비로 이어지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남과의 비교로 인한 부러움과 박탈감을 끝없이 만들어냅니다. 스스로가 속한 계층에 대한 소속감이 낮아지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마음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불안의 원인은 만성적인 사회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높은 경쟁 사회죠. 한 번의 실패가 재기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AI가 일자리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정년이 짧아지는 현실 등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 트라우마를 들 수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과거의 경제 위기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그 여파를 겪은 세대들은 돈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비합리적인 금융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65%가 금융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혹시 또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불안감에 대처하는 우리의 저축 습관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불안정한 마음이 비효율적인 저축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소액으로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저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명 쪼개기 저축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목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작은 돈을 여기저기 흩뿌려 놓으면 정작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집니다. 무리한 저축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미래만을 위해 저축하는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결국은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미래를 위한 저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을 너무 희생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감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가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재무심리 점검입니다. 우리의 돈에 대한 감정, 태도,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왜 돈에 대해 불안해하는지, 어떤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건강한 재무심리를 갖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소비 습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소비가 나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는 단기 중장기적인 저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는 어떤 차를 사고 싶고 5년 뒤에는 어떤 집에 살고 싶다. 10년 뒤에는 얼마의 자산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목표가 명확하면 돈을 모으는 과정이 훨씬 의미 있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실천하는 강제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갑바라고 부르는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이 투자에서도 중요하듯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의미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결국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시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좁고 험한 길.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죠.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나가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좌절감에 빠질 때는 문제만 보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법에 집중합니다.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서는 거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죠.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묵묵히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JYP 박진영 님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지겹지만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나만의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씨앗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모아도 불안한 진짜 이유는 돈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즉 재무 심리와 사회, 경제적 환경, 그리고 금융 트라우마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재무 심리를 들여다보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들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꾸준히 모으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둘째,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 단단한 갑바가 중요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정해두세요.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서울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불안감에 휩쓸려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서 계속해서 현명하게 투자하고 건강한 재무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리스펙합니다.